여러분, 우선 우리가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을 같이 살펴볼 건데 특이한 용어들, 전문적인 용어들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어증, 그리고 브로카라는 건 사람 이름이고 브로카 영역, 그리고 브로카 실어증, 그리고 베르니케 영역, 베르니케 실어증, 그리고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 지금 체크했던 단어들 중심으로 이제 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어증은 일단 뭡니까? 후천적인 뇌 손상으로 인해 언어의 표현과 이해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브로카라는 사람은 어디를 좌뇌의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를 어디라고 명명했다. 브로카 영역이라고 명명했고요. 좌뇌의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 즉 브로카 영역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증상을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 브로카 영역은 언어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기 보면은 좌뇌의 두 정엽 아래, 여기를 어디라고 한다? 베르니케 영역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가 손상되었을 때 나타나는 실어증을 베르니케 실어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어증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의 표현과 이해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인간의 언어의 표현과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보시면은 실어증 환자들의 뇌손상 부위와 증상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그와 관련된 이론들이 발전해 왔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것은 실어증에 대한 게 아니고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것인데, 이거를 어떤 걸 기반해서 살펴본다고요? 실어증을 연구하면서 나타나게 된 영역들인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등등을 활용해서 이제 이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을 살펴볼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른 지문보다 조금 귀찮은 게, 보통은 첫 번째 단락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끝을 내는데, 이 글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거를 문단에 구분해서 이렇게 뒤에다가 놔두고 있어요. 그게 조금 헷갈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글은 아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글은 뭐에 대한 글이다? 인간의 언어 처리 과정에 대한 글이고, 중요한 개념이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라는 거. 브로카 영역이 어디인지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괜찮아요. 뭐 하면 되니까 다시 읽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을 쓰기 전에 언어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언어 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나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언어 생활은 크게 4가지 종류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 듣기예요. 두 번째는 말하기고요. 세 번째는 읽기고, 네 번째는 쓰기예요. 네 번째로 갈수록 고등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편의상 분류를 했고요. 이거를 2개씩 묶을 거예요. 첫 번째는 듣기와 읽기고요. 두 번째는 말하기와 쓰기입니다. 자, 첫 번째 묶음과 두 번째 묶음을 나누는 기준은 하나는 수용이고 하나는 생산이에요. 해서 언어 활동은요, 크게 수용과 생산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수용은 듣기와 읽기, 생산은 말하기와 쓰기입니다. 자, 또 하나로 묶겠습니다. 수용 중에서도 듣기는 입을 통한, 말을 통한, 언어를 통한 활동이고요. 읽기는 문자를 통한 활동입니다. 자, 그리고 생산에서도 말하기는 말, 입을 통한 활동이고요. 쓰기는 문자를 통한 활동입니다. 되게 당연한 거를 뭔가 어렵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었으면 해요. 특히 이 지문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생산적인 활동은 무엇과 무엇이 있고, 그렇죠? 말하기와 쓰기가 있고, 또 수용적인 활동은 듣기와 읽기가 있습니다.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몇 가지 단어를 찾아서 전부 다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려운 단어를 찾는 게 제일 좋은데요.
지금 찾으라고 하는 게 내나 그것들입니다. 결합주의 이론 찾아보시고 베르니케 모형 찾아보시고 베르니케 영역, 브로카 영역, 그리고 리시트하임 모형, 개념 중심부 한번 다 찾아보시고요. 일시정지 잠깐 하시고요. 다 찾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결합주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여러 영역들이 결합하여 언어를 처리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베르니케 모형이나 리시트하임 모형은 전부 다 결합주의, 즉 뇌의 여러 영역들이 결합하여 언어를 처리한다는 이론이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베르니케 영역은 어디와 어디가,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 간의 긴밀한 정보 교류가 언어를 처리하는 과정이 된다는 거. 이 긴밀한 정보 교류를 통해서 뭐가 된다? 언어가 처리된다는 이론을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베르니케가 베르니케 모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글에서 진짜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거는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누구는 이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이 부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기억을 하기 이전에 표시를 분명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누구는 영역 간에 어떤 식으로 교류하고 있다,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어떤 식으로 관계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많이 힘들어집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베르니케 모형은 이걸로 끝이에요. 베르니케 모형은 뭐하고 뭐가, 베르니케 영역과 브로카 영역이 서로 긴밀하게 교류하고 있다.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은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리시트하임입니다. 리시트하임은 뭘 추가했다고 돼 있어요? 개념 중심부를 추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이 브로카, 2가 베르니케, 3이 개념 중심부인데 이 1, 2, 3이 결합해서 언어가 처리된다고 지금 리시트하임이 얘기하고 있고, 그 이론을 뭐라고 한다? 리시트하임 모형이라고 해요. 자, 지금 이제 하는 거 중요합니다. 베르니케란다. 리시트하임이 베르니케 영역을 어떤 식으로 지금 정의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종의 머릿속 사전이라고 합니다. 뭐가요? 베르니케 영역이요. 누가요? 리시트하임이요. 리시트하임 모형에서 베르니케 영역은 일종의 머릿속 사전이고요. 단어가 뭐의 형태로? 시각 아니고요. 소리의 형태로, 맞죠? 이미지의 형태가 아니고 소리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요거 표시를 단디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브로카 영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언어 중추다. 브로카 영역도 뭐다? 단어를 조합하여 문장이나 발화를 생성하는 언어 중추다. 확실하게 표시하시고요. 개념 중심부는 뭐다?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지 혼자 얘기했어요. 리시트하임 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개념 중심부는 의미를 형성하거나 해석하는 언어 중추입니다. 이제 했던 말 또 반복하는 거예요. 리시트하임 모형은요, 베르니케 브로카 개념 중심부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모양으로 베르니케 영역에서 개념 중심부로, 개념 중심부에서 브로카 영역으로 일방향으로 정보가 이동하지만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 간에는 쌍방향으로 정보가 이동한다는 특징이 있다. 헷갈리면 그림 정도는 그려놓을 수 있겠다. 맞죠?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어요. 자, 2번에서 3번은 일방향, 3번에서 1번은 일방향, 1번, 2번은 쌍방향이라는 겁니다. 해서 쌍방향인 거 티나게 요렇게도 해봤고 요렇게도 해봤고 요렇게도 해봤습니다. 뭐 네모로 하든 세모로 하든 화살표로 하든 그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는 뜻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하고 이제 밑에 단락은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푸는 단락이에요.